안녕하세요. 랭군입니다. 다음 주에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발표될까요? 지금 뭐 이런저런 뉴스들이 하루에도 수차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발표될 뉴스의 핵심 키워드는 결국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대상자가 누구냐, 실수요자 분들이다. 두 번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 그분들을 위한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할 것이다. 그래서 공급 그리고 실수요자 이 두 가지가 딱 같이 합쳐져서 이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외에 뭐 그것들을 뒷받침해주는 여러 가지 세부 계획들이 이제 달라붙을 것인데 지금 뉴스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조각조각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8.28 대책 이후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그리고 플러스로 가계 대출에 대한 규제 다 규제죠. 그래서 대출을 해서 엄한 돈으로 더 많은 투자를 못하도록 일단 시장을 좀 더 안전하게 이제 묶은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 해 나간 것이고 이제 부족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정부가 규제만으로는 절대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 중장기적으로 공급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데 왜 공급은 다 빠져 있느냐라는 비판을 너무나 많이 했죠. 그 비판에 대한 이 답변을 하기 위한 게 이 다음 주에 나올 대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는 키워드가 공급이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다만 이 공급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공급에 대한 플랜들도 담기겠지만 그 중에서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분들을 위한 공급 그게 결국 누구냐면 대상자가 그냥 되게 나이 많고 뭐 그런 분들이 아니라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는데 급여 대비 집값은 너무 비싸고 내 집 마련하기 너무 힘들고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그냥 거주하는 것 자체가 임대료 자체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소유가 아닌 공간을 이제 그냥 거주하는 개념으로 이제 임대에 대한 젊은 분들을 위한 임대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핵심적으로 담길 것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내부적으로는 기존의 뉴스테이에서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을 위한 뭐 행복주택 그런 단어가 이제 막 나올 것이고 또 그 내부에서는 또 기존에 하던 공공임대에서 또 다시 쪼개가지고 뭐 그 신혼부부를 위한 또 뭐 신혼부부 희망타운 뭐 이런 것들도 나올 것이고 이렇게 해서 다 그걸 다 붙여가지고 정책이 다음 주 나오지 않을까 싶고 공급에 대한 거 나오고 나면 중장기 이제 플랜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기들이 조금 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끔 해서 합법적으로 이제 세금을 가져가고 싶은데 그 부분들은 11월 달이 아닌 12월 달에 별도로 이제 나오겠죠. 그게 나올 것이고 뭐 그 다음이 또 되면 또 다른 정책들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짧게 설명드렸고요. 실제 뉴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실제 어떤 뉴스들이 나왔고 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같이 뉴스를 한번 펼쳐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 주 한 주 동안 최신 순으로 한번 조회해 보니까요. 뭐 첫 번째 보이는 게 보유세 인상 가능성 높아져. 이제 이런 것들은 제목만 봐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보유세 인상은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안 한다고 지금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사실 이야기를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뉴스를 찾아보면 보유세는 내년 6월 선거 다 끝나고 그때 이제 할 수도 있다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될 이야기예요. 그리고 신문사도 뭐 생전 처음 들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만 사람들이 클릭해서 볼 거기 때문에 이 말의 진위 여부를 스스로 잘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패스하고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 기사 글이네요. 자, 단독이라고 하네요. 주택임대사업자 깜짝 놀랄 지원책 쏟아져. 취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어, 했다라고 하네요. 뭔가 합의가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24일 복수의 한 명이 아니라 복수의 청와대와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12월에 발표하겠다. 그러면 11월 달 내에 뭐 하겠다라고 한 거는 지금 이 내용과 상관없이 이건 12월 달에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들에 대한 것들이 12월에 나온다라는 것이고 그 혜택의 포커싱은 취득세, 집 살 때 내는 취득세하고 건강보험료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임대사업자 등록했을 때 건강보험료가 과다 부과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는 지금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규모에만 제공하고 있는데 조금 더 러프하게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과거에도 60에서 85 이하 중소형까지는 뭐 25%에서 50% 감면을 줬던 전례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 정도 될 여지도 있다라는 것이고 실제 구체적인 부분은 까봐야 알겠죠. 근데 뭐 모든 평에 대해서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서민들을 지원하는 그런 골자일 것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또 다른 뉴스를 한번 보죠. 이번 달에 하겠다라고 한 내용과 이번 달에 발표할 내용과 관련된 뉴스가 있을 텐데요. 필요 없고 이거 봐야 되겠네요. 자, 다주택자 등록 혜택 후 보유세 인상 전망.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인상이 된다면 이제 내년 6월 이후 지방선거 이후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보유세 인상한다고 했다가는 표를 다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전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그렇지 않을까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것도 그렇게 급등을 하지 않으면 그 카드를 또 꺼내지는 않겠죠. 그리고 만약에 보유세는 결국은 재산세를 의미하는 건데 재산세는 여기 보면 이미 높다. 오히려 종합부동산세를 실효세율을 100%로 해야 된다. 지금은 이제 아파트 가격이 뭐 5억짜리라고 하면 5억이 아니라 뭐 공시지가 수준으로 해서 측정을 하니까 그래서 공시지가의 80% 정도를 과세 표준으로 좀 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100%까지 올리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한 8억 정도, 그 정도 적용하자라는 이야기고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알맹이 다 빠지나 이런 내용도 볼까요? 다음 주에 발표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있어서 알맹이라 함은 보유세 인상,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보유세도 한다고 하면 뭐 내년 6월 이후 전월세 상한제나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는 일단 없을 확률이 매우 높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좀 더 보죠. 향방 가를까? 빠지나? 내년 4월부터 임대 등록 시스템 가동하겠다. 이런 것들 체크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힘겨루기 하고 있고 삿바 싸움 하고 있고 발표 임박 이런 거 봐야죠. 아시아 경제 뉴스네요. 자, 828 부동산 대책 나온 지 120일 지났고 그때 취임 100일 간담회 9월 28일 날 그때 뭐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했었죠. 그 임대 통계 시스템부터 구축하고 나서 보유세라든지 여러 가지 과세 정책들을 수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때 쭉 보면 보유세 인상은 이제 만만치 않다. 그런 이야기 계속 일관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주택 공급, 지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는 바로 주택 공급이에요. 공급. 이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긴다는 것이고요. 지금 뭐 그 내용들 중에 뭐 얼마를 뭐 몇만 세대를 하겠다 뭐 그러면서 또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주택을 하겠다. 가칭 뭐 신혼 희망타운. 지금 이제 이런 것들 접하게 되면 엄청 혼란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행보주택이라는 게 있었고 뉴스테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또 공공주택 내에서도 뭐 국민임대도 있고 영구임대도 있고 뭐 다양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도대체 뭐가 다르고 기존에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또 왜 자꾸 새로운 걸 만들어내? 이제 이러면서 이제 혼란 속으로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제가 이것들을 한번 조금 정리해 보면 좀만 더 읽어볼게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주거복지 로드맵에 공개된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발표될 주거복지 로드맵의 핵심은 뭐냐면 일단 대상이 누구냐면 실수요자예요. 실수요자. 다주택자나 어떤 투자자나 그런 사람들한테 당근과 채찍 그런 내용들이 담기는 게 아니라 오로지 실수요자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를 던질 거예요. 지금 과거에 이제 규제를 했죠. 8.18 이후에 또 몇 차례 지금 대책이 나왔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딱 두 갈래죠. 하나는 대출에 대한 규제, 두 번째는 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이 두 가지가 이제 들어갔고, 지금 이제 그걸 통해서 무분별한 대출로 인한 투자를 좀 못하도록 지금 막아둔 상태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계속 지속적인 보이스가 들어왔던 게 뭐냐면 규제만 가지고 부동산의 문제를 풀 수 있는가라는 사람들의 비판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결국은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공급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고 이제 그것에 대한 메시지를 이번에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던지면서 또 규제나 당근이나 그걸 같이 엮어서 보내기에는 이게 조금 격식이 맞지 않다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공급에 대한 부분이 거의 99% 담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나와야 될 키워드들은 당연히 공급을 얼마큼 많이 할 것인가, 공적 임대주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나올 때는 행복주택은 꼭 나올 거고요. 그리고 기존의 공공임대, 국민임대, 뭐 영구임대 이런 것들은 컨셉이 정말로 돈 없는 사람들, 정말로 힘든 사람들, 정말로 몸이 아프거나 좀 스페셜한 그런 분들, 최저소득계층 같은 분들을 지원하는 건 영구임대고 그거보다 조금 더 그냥 최저는 아니고 그냥 저소득층 그분들을 지원하는 임대가 국민임대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 말고 그냥 내 집 마련도 조금 하면서 저렴하게 좀 거주하고 싶은 사람들, 분양을 통해서 그게 이제 그냥 공공임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뭐 한 10년 정도 있다가 보면 아고요. 아이고야. 타이머를 해놨는데 엄청 시끄럽네. 음. 자, 그래서 행복주택,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그냥 내 집 마련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일반인들을 위한 이제 것인데 사실 좀 적죠. 그래서 가장 불만을 제기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젊은 층들이에요. 젊은 세대를 위한 이 주거, 복지, 그래서 예비 신혼부부 또는 그냥 대학생들 또는 이제 갓 취업한 사람들, 뭐 그런 분들을 위한 공급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이죠. 그런 분들을 수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기존의 공공임대와의 차이는 뭐냐면
일단은 그 1인 가구에 맞는 사이즈로 좀 특화시키는 부분하고 그리고 분양 이런 개념이 아니라 조건만 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거기서 이제 경쟁이 되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뭐 공공임대의 일정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분양형 공공주택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이죠. 분양하고 상관없이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도 어차피 오래 못 살아요. 임대이기 때문에 길어봤자 뭐 6년 정도 그리고 2년 단위로 계약갱신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분양형으로 공공주택 하겠다고 하는 것은 행복주택은 너무 사이즈가 작고 그리고 결국은 임대만 하다가 결국 나가야 될 집이잖아요. 그래서 그 한계를 좀 극복하고 조금 더 이제 가정이 있고 애도 한 명 있고 한 세 명이서 살 수 있을 때 조금 더 큰 평수로 해서 청약까지 할 수 있으면서 나중에는 그 집을 살다가 뭐 희망하면 소유까지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주택이 어떻게 보면 공공주택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딱 포커싱을 하는 것이죠. 그냥 일반적인 공공임대가 아니라 신혼부부를 위한 그 조건을 더 강화해서 좀 비중을 높여가지고 뭐 주겠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놈이 그놈이에요,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래서 다음 주에 뭐 이런 내용들, 일반 실수요층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 이제 그 이야기를 대체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켜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되면 이게 탁탁탁 맞아요. 일단 다주택자 규제 한번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1주택자 1인 1인 이 가구들을 위한 조금 더 젊고 한 분들을 위한 이야기 딱 하고 12월 달이 되면 이제 다주택자를 위한 당근과 어떤 또 채찍 부분들을 별도로 공지 한번 하고 그 이후로 또 뭐 그것들을 다 엮어가지고 또 한번 발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한번 봤고요. 어쨌든 지금 임대 이야기가 뉴스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뉴스테이, 그리고 행복주택,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온 키워드 하나 더 있었죠. 신혼희망타운. 이제 그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차이가 뭔지, 그리고 실제 어떤 지역에 얼만큼 지금 공급을 한 상태인지, 앞으로 또 어떻게 공급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각자 조사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주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